자, 오늘 이 현장은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토지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토지를 갖고 있다가 신축한 현장입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하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토지 상태로 가지고 있던, 이렇게 신축을 하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자, 택지개발지구에는 가장 큰 회사가 LH주택공사, 그리고 지자체마다 각종 자회사로,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 부산은 부산도시공사, 광역시별로 도시공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개발지구 형태로 분양을 한 게 수자원공사에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용지도 분양을 하고 저렇게 상업 용지들도 분양을 하고 여러 땅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매인들은 매일 무엇을 하나요? 신건을 검색하죠. 저는 매일 눈을 뜨면 각종 도시공사를 매일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 이런 것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위치, 땅의 용도, 가격,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몇 %, 이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크기의 용지가 나오고 가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카다로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토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수용 인구는 몇 명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여기 있는 토지를 내가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걸 가지고 저는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시와 MTB에 있는 토지인데 저 차 타고 오시면 저기 전체가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저는 저걸 딱 보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와, 이거 받으면 죽음이다. 저기는 주택이 주변에 없고 전체가 다 상가로 이루어진 거를 알고 미리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의 공고문을 가지고 오로지 이쪽 라인에 6개 필지만 집중적으로 받아야겠다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시와 MTB에 공동주택 용지가 요 블럭, 요 블럭, 요 블럭, 이 라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토지를 받았을 때 토지 상태로 엑시트를 하던 건물을 지었을 때 엑시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로지 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6개 필지만 체크를 하고 현장에 와서 분석을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임장을 통해서 이 필지의 확신을 가지고 프리미엄 주고 구입한 필지입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게 되면 아파트랑 똑같이 2년 또는 3년 동안 분납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토지를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분양권 형태로 가지고 있었고요.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 토지 잔금을 내고 신축과 동시에 분양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1층은 분양을 한 게 투썸 플레이스가 지금 전면에 3칸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2층, 3층은 병원을 임차를 했습니다. 5층은 태권도 학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4층은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이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한 것도 있지만 임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토지를 최초 16억의 예가가 나왔고요. 이 낙찰자는 약 27억의 입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입찰 받은 분은 계약금 10% 2억 7천 갖고 계약을 했지만 저는 프리미엄을 3억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분은 2억 7천의 투자금이었지만 저는 프리미엄 주고 샀기 때문에 5억 7천의 투자금이 들어갔던 겁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투자는 가장 키포인트가 적은 투자금, 즉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분양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 등기를 쳐서 땅의 양도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주 시점이 되면 공시가도 오르고 토지대도 오릅니다. 토지 상태로 엑시트를 해도 되고, 저는 토지보다 건물을 지어서 팔았을 때 이익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축을 한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져서 완판했을 때 수익은 약 3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열심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일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신축을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신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아파트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쪽에 공동주택까지 용지까지 있어서 약 10,000세대 정도. 오, 항아리네 거요? 네,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쳤는데 여러분 이 뒤를 보시면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지 내 상가를 학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린 생활로 빌딩들에 있는 학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동네에 필지를 구입해서 학원으로 용도를 생각을 했고요. 단지 내 상가에 병원이나 약국 들어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목적을 병원으로 두고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 상가는 층고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4m 이상. 아, 각 층마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 잘 뽑았다. 그럼 시공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무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축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공사 견적을 내고 토목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공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견적을 28억을 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철근 값이 올라가고 시멘트 값이 올라가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7억을 더 주지 않으면 세우겠다는 겁니다. 저는 설마 했어요. 그래, 너 맘대로 해. 나도 너한테 돈 안 주는 거 있잖아 하고 저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시공사, 저만 손해죠. 저는 이 토지에 대해서 대출도 받았고 수분양자들한테 일부 분양도 해서 준공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도 나가고 제 땅은 유치권이 걸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공사에게 28억에 도급 계약한 거를 7억을 더 주고 35억에 계약을 하고 이제 지금 준공 상태에 있는데요. 대형 시공사들도 그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중간에 공사를 세운다.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중소형사들도 더 힘들게 공사를 했고요. 시공사들과 시행사들과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 도급 계약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공사비의 분쟁 때문에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 부분들이 재개발이랑 재건축들이 상당히 사업이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시기에 공사한다고 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항상 신축 상가 분양받지 마라,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우리 영달 흑도가 항상 떠오르는 거야. 이게 아픈 손가락인데 제가 여기 현장에 딱 와서 보니까 저쪽 원래 유흥상권이 들어가는 쪽은 이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이 항아리라고 하는 거는 만세대가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무조건 병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놓고 빨리 병원 입점시키면 그 상가는 완전히 뜨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학원들이 들어왔는데 65%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기대 수익 만약에 30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적다 하더라도 저는 가장 여기서 큰 성공 사례 남지 않았을까. 원래 16억 분양가인데 이게 27억으로 적어냈는데 헉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거를 누가 저렇게 높게 받아가나? 그런데 거기서 지금 피 3억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건물 올렸을 때는 얼마의 마진이 나온다는 거, 그 계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억을 줘도 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수익 계산하는 것만 배운다고 하면 그냥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를 벌 수 있는 땅? 그거를 확실히 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